안녕하세요. 다들 요 며칠 사이에 카카오톡 열고 한 번쯤 멈칫하셨죠? 익숙하던 메신저의 첫 화면이 마치 다른 앱이 된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과 사진이 큼직하게 쏟아지고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광고가 섞여 나옵니다. 누군가는 보기 편해졌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 모습이 상대방 화면에 저렇게 크게 뜬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럽다고 하죠. 오늘은 이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당장 손봐야 할 프라이버시 설정은 무엇인지,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급하게 누르지 말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친구 목록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이름 순으로 쭉 나열된 명단이 아니라 최근에 바뀐 프로필이나 배경이 큼직한 카드처럼 먼저 보입니다. 사진 중심의 피드가 메신저 첫 화면을 대신하는 느낌이라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장에선 내 프로필도 저렇게 커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분들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내가 예전 버전을 쓰더라도 상대가 새 버전을 쓰고 있다면 내 최신 프로필 변경이 그 사람 화면엔 크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관건은 버전이 아니라 노출 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리할 건 프라이버시입니다. 내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가 점 3개 아이콘을 누르고 설정으로 진입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항목으로 가면 내 게시물 공개 범위를 친구로 제한하는 옵션과 프로필을 바꿨을 때 그 업데이트 자체를 나만 보도록 잠그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둘을 켜두면 상대 화면에 내 변화가 과장되게 떠버리는 상황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로 지정된 사람들에게만 더 넓게 보이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넓힐 이유가 없다면 기본값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때문에 원치 않게 바뀌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예전 화면으로 보이는 분이라도 방심하긴 이릅니다. 순차 적용이라 어느 날 갑자기 바뀌기도 하니까요. 아이폰이라면 설정 앱에서 앱스토어로 들어가 자동 업데이트 토글을 꺼두면 됩니다. 갤럭시라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상세 페이지를 열고 오른쪽 위 메뉴에서 자동 업데이트 사용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당장 새 기능을 체험할 생각이 아니라면 스스로 업데이트 타이밍을 통제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미 바뀐 화면을 어떻게 다뤄야 덜 답답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카드형 친구 피드가 불편해도 완전히 길을 잃은 건 아닙니다. 친구 목록 상단에 친구 옆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톡하고 누르면 예전처럼 이름과 작은 프로필이 나열된 익숙한 목록으로 바뀝니다. 접근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점이 번거롭긴 하지만 적어도 목록형 뷰로 돌아갈 숨구멍은 남겨둔 셈입니다. 친구 프로필을 눌러 들어가면 이전엔 볼 수 없던 화면이 펼쳐집니다. 상대가 올려둔 사진과 글이 앨범처럼 이어지고 그 위에 반응을 남기거나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단순 대화 중심이던 메신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활동을 드러내는 구조로 확장됐다는 뜻이죠. 이 변화가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남기는 흔적과 공개 범위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앞서 정리한 프라이버시 옵션이 그래서 핵심입니다. 채팅 탭은 비교적 익숙합니다. 다만 상단에 새로 생긴 읽지 않은 메시지 모음 버튼이 유용합니다. 여러 대화방에 알림이 쌓였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안 읽은 대화만 싹 모아 보여줍니다. 업무방, 가족방, 동호회방처럼 채팅방이 많은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피로가 줄어들 겁니다. 바로 옆에는 채팅방을 폴더처럼 묶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족 관련 대화들을 한 곳에, 프로젝트별 대화를 또 한 곳에 모아두면 긴 목록을 아래로 끝없이 스크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묶어둬도 원래의 전체 목록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 안심하고 써보셔도 좋습니다. 메시지 관리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잘못 보낸 글을 지우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보낸 메시지를 고쳐달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고 길게 눌러 수정으로 들어가면 오타를 바로잡을 수 있고 상대가 이미 읽었다고 해도 하루 안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언제든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니 중요한 내용은 애초에 정확하게 보내는 습관이 여전히 최선입니다. 오픈 채팅 탭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방 목록과 더불어 짧은 동영상 피드가 함께 자리합니다. 짧게 보고 반응 남기고 바로 대화방으로 건너가는 흐름을 밀어주는 설계입니다. 취향에 맞지 않으면 오픈 채팅 목록 쪽으로 탭을 바꿔두면 다음에 들어올 때도 예전 방식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짧은 재미를 탐색하고 싶을 때만 피드로 이동하면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두되 기본 이동 경로는 내가 정하는 식으로 쓰면 피로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의 변화만 보면 메신저가 소셜 네트워크를 꿈꾸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메신저는 조용히, 빠르게,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도구이길 바랐는데 갑자기 동네 광장이 문 앞까지 밀려들어온 기분이니까요. 그렇다고 전부 나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모아보기나 채팅방 묶음처럼 실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프로필 공개 범위를 촘촘히 잠가놓으면 부담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결국 관건은 기본값이 아니라 내 손의 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식 스토어에서는 최신 버전만 제공합니다. 여기저기서 비공식 설치 파일을 구해 되돌리는 요령이 돌기도 하는데 보안과 개인정보 측면에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온 메시지, 주소록, 사진 접근. 권한이 엉뚱한 파일로 흘러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에 머물 필요가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게 됩니다. 불편함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면 공식 경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습니다. 한편으론 차라리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자는 목소리도 보입니다. 오래전 쓰던 추억의 메신저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죠.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결국 네트워크가 전부입니다. 내 주변의 대부분이 여전히 카카오톡을 쓴다면 당장 플랫폼을 옮기는 선택은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내 계정과 내 화면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리하고 변화 속에서도 통제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구 피드가 낯설다면 목록형 보기로 바꾸는 터치를 기억해 두세요. 내 변화가 남에게 과장돼 보이기 싫다면 프로필의 공개 범위를 보수적으로 잠그고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도록 제한하세요. 채팅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다면 읽지 않은 메시지 모아보기로 급한 불부터 끄고 폴더 묶기로 자주 쓰는 방을 위로 올려두면 됩니다. 오타가 두려울 땐 메시지 수정이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자동 업데이트부터 꺼두고 충분히 살펴본 뒤 내 리듬에 맞춰 결정하세요. 변화는 늘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앱을 열었는데 우리가 아는 풍경이 아니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노하거나 체념하기보다 내 데이터를 지키는 설정부터 챙기고 새로 생긴 것들 중 진짜 도움이 되는 것만 골라 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 손에 맞게 다듬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대로 끝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자동 업데이트를 꺼두고 다음 변화를 지켜보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얼굴의 카카오톡과 조금은 거리를 두고 내 일상과 내 속도를 중심에 놓고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태도. 그 정도면 긴 세월을 함께 온 도구와 또 한 번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화면을 꺼도 좋고 설정으로 들어가 몇 가지를 바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결정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 그 하나뿐입니다.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